반갑습니다. 민법 총칙 2장 자연인부터 다시 이어서 시작할게요. 근데 우리는 민법 중에서 1100조 중에서 민법 총칙인 184조만 보는 거니까 이 정도는 살면서 알고 지내면 도움이 됩니다. 주소부터 다시 이어서 볼게요. 민법상 주소는요, 실질주의, 그리고 객관주의, 복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고요. 민법은 주소에 관하여 형식주의가 아니라 실질주의를, 단일주의가 아니라 복수주의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복수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주소는 부재 및 실종의 표준, 변제의 장소, 상속 개시지로 됩니다.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시지가 있는 것으로 하고요. 주소의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해서 보면요. 객관주의는 정주의 사실만을 요구하고 의사주의는 정주의 사실 이외에 정주의 의사도 요구하게 됩니다. 현재지에 대해서는 민법전에 별도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주소 볼게요.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 이를 주소로 봅니다. 추정한다 아니에요. 간주하거나 보는 겁니다. 가주소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설정되고요. 당의 거래에 관하여 주소로 봅니다. 가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될 필요는 없고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설정되니 제한 능력자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본다와 추정한다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보고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주소 문제에서 추정한다로 끝난다면 오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부재와 실종 볼게요. 부재자의 재산관리부터 보겠습니다. 재산관리인의 처분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과거의 처분 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이 선 행위를 한 후에 법원이 허가했어도 그 행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부재자는 누굴 말하냐면요.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는 부재자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고요. 부재자는 실정 선고와는 달리 반드시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부재자의 재산관리의 개념은 부재자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부재자와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법원의 허가가 있더라도 그 처분은 부재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한정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라 볼 수 없고요. 본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부재자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재산관리인은 보수 청구권을 가지고요. 재산관리로 인해서 과실 없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서 한 처분 행위는 무효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필요하고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로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만 있으면 돼요. 관리인의 담보 제공, 보수에 관해서 볼게요.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고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하게 됩니다. 이 파트에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가 선임한 게 있고요. 법원이 선임한 게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돼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했다는 건 뭐예요? 반대의 증거가 있으면 바로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확정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순서를 증명할 수 있다면 바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하는 거예요. 법원에 의해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했어요. 그 후에 부재자가 사망했어도 선임 결정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법원이 취소해야 그때 소멸되는 거예요. 일종의 법정 대리인에 속하기 때문에 부재자는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법률 행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법정 대리인일 뿐이에요. 이 재산관리인은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부재자의 재산에 대해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과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 목적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둘 다 작성하는 겁니다. 법원에 의해서 부재자 재산관리가 종료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보면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 관리할 수 있게 된 경우, 그리고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 부재자에 대해서 실종 선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 관리가 종료될 수 있는 사유로 봅니다. 종료가 된다는 게 아니라 사유예요, 사유. 부재자가 관리인을 두고 떠난 경우에는 법원이 간섭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떠난 경우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된다 했어요. 따라서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면 법원에 의한 부재자 재산관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재자가 사망하거나 사망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부재자 재산관리가 종료될 수 있어요. 그렇게 부재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서 부재자 재산관리가 종료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행방불명됐다는 이유로는 종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정사망에 대해서 보면요. 인정사망은 그 확증이 없더라도 사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통해서 사망을 추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도 추정이니까 살아서 나타나면 바로 뒤집을 수 있겠죠. 실종과는 다르게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실종 선고가 내려지는 건 사망한 것으로 본다예요. 그래서 살아서 돌아왔더라도 다시 법원에 의해서 실종 선고가 해소돼야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게 되면 그 사망의 추정은 번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부재자 파트 보고 있는 겁니다. 사례를 한번 볼게요. 건물을 소유한 갑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연락두절로 법원이 그의 재산관리인으로 을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즉 을이 임의로 건물을 매각한 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처분 행위는 유효합니다.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 행위뿐만 아니라 기왕 처분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을은 건물의 관리를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죠. 단순히 관리하는 것은 허가 없이 행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을은 건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로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단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필요하고요. 갑은 반드시 을을 통해서 법률 행위도 할 필요 없죠. 대리인 성격일 뿐이니까. 갑이 사망한다고 해서 을의 재산관리권이 소멸하진 않습니다. 선임 결정이 취소돼야 소멸하는 거예요. 그냥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것 뿐입니다. 자, 이제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실종 선고에 대해서 볼게요. 선순위의 재산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후순위 재산 상속인은 실종 선고 청구의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실종 선고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공고해야 하지만 실종 선고를 취소할 때는 공고를 거칠 필요 없고요. 본인의 생존 및 기타의 반증이 있더라도 실종 선고의 취소가 없는 한 사망의 효과를 다툴 수 없습니다. 아까 부재자에서 추정한다랑은 다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부재자에 대한 실종 선고 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에 실종 선고 후에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실종 선고를 실종 기간 만료 후 등으로 말장난칩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이 실종 선고 후에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실종 선고의 취소는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되고요.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죠? 즉 제3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종 선고는 사망이 의제되는 데에 비해서 인정 사망은 단지 강한 사망 추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다.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때문에 생존 및 기타의 반증이 있더라도 실종 선고의 취소가 필요하게 되고요. 실종자가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증명되고 이해관계인이 실종 선고의 취소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은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됩니다. 실종 선고는 종래의 주소와 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해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할 뿐 권리 능력을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실종 선고가 돼서 사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이 실종자가 법률 행위를 한 것에 있어서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왜? 권리 능력을 박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종 선고로 인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실종 선고가 취소된 때에는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로 나뉩니다. 선의인 경우일 때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사망 기재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추정력을 깨고 실종 선고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사망 기재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 볼 수 없어 실종 선고를 할 수 없어요.
동일인에 대해서 두 차례의 실종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실종 선고를 기준으로 상속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사례를 한번 볼까요? 갑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갑이 탄 비행기가 08년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 후에 법원에 의해서 을이 갑의 재산관리로 선임된 상태예요. 갑은 09년 4월 22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서 실종 선고를 해야 되는데요. 전쟁이나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등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는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청구에 의해서 실종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비행기를 탄 위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뒤인 09년 4월 22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시를 한번 봐볼까요?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로 바다에 입수했다가 부상당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으로 보일 때에만 이 1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자, 권리의 주체에서 자연인까지 다 봤고요. 그 다음엔 법인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